1987년 5월 3일, 그날은 어린이날 연휴였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살던 김영희 씨 29세는 3살배기 아들 민수와 함께 동성로 근처 작은 놀이공원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5분, 화장실에 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6월 항쟁을 앞두고 사회 전체가 변화의 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해였고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서민들에게 일상은 팍팍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대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3살배기 아들 민수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또래보다 말도 빠르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영희 씨는 민수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들어섰습니다. 1987년 당시 놀이공원은 지금처럼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회전목마, 범퍼카, 작은 관람차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살배기 민수에게는 온 세상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거 타고 싶어요! 민수가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영희 씨는 웃으며 아들을 안고 목마에 태워주었습니다. 민수는 목마 위에서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분 정도 놀고 난 후 영희 씨는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남녀 공용 화장실이나 가족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수를 벤치에 앉혀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영희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은 놀이기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최대한 빨리 볼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치로 돌아온 영희 씨가 본 것은 텅 빈 벤치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영희 씨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놀이기구 쪽으로 갔나 싶어 회전목마, 범퍼카 주변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3살배기 난자아이요. 영희 씨는 놀이공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까지 나서서 민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은 그리 큰 곳이 아니어서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놀이공원 출입구에서 일하는 직원도 3살배기 아이가 혼자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당시 경찰의 수사 능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통신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격자 증언과 발로 뛰는 수사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놀이공원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아있는 몇 명의 목격자들에게 물어봤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격자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놀이공원 매점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시간에 중년 남자가 아이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봤어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 같았는데 아빠가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요. 매점 아주머니의 증언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니라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1987년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고 키는 보통이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고요. 매점 아주머니의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경찰은 놀이공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아이가 숨어 있거나 다쳤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도 직장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아들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어디 있을까요? 혼자서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나섰습니다. 1987년 당시만 해도 동네 공동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민수 찾기에 동참했습니다. 수색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대구 시내 전체를 뒤졌지만 민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시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부산, 포항, 안동까지 수배 전단을 돌렸습니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밥은 먹었을지, 무서워하지는 않을지, 엄마를 찾고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발 우리 민수만 무사히 돌려주세요. 영희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신매매였습니다. 당시 고아원이나 해외 입양을 위해 아이들을 납치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임 부부의 범행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남의 아이를 납치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 끔찍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동대성 범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1987년에는 지금처럼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살배기 놀이공원서 실종, 대구 민수 찾기 총력전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뉴스에 밀려났습니다. 영희 씨와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구 시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우리 민수를 찾습니다. 1984년생, 3살, 키 95cm, 몸무게 15kg, 오른쪽 볼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전단지에는 민수의 사진과 함께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민수만 돌려주세요. 어떤 조건이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경찰도 적극적인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긴급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인력의 한계상 한 사건에만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놀이공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혹시 민수가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과자를 사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포기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하고 다른 아이를 낳아서 키워라. 계속 이러면 너까지 병이 날 거야. 하지만 영희 씨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남편 천수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아들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당신이 함께 갔다면. 결국 2년 후인 1989년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를 잃은 상처를 함께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희 씨는 혼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989년 이혼 후 김영희 씨는 혼자서 민수를 찾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민수의 생일인 7월 15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놀이공원에 가서 혼자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영희 씨는 빈 의자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민수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삶은 여전히 1987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구멍가게 정리하고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민수를 찾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끔 민수를 닮은 아이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뒤따라가 보기도 했지만 항상 실망만 돌아왔습니다. 1995년 민수가 실종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11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희 씨는 컴퓨터가 그린 몽타주를 의뢰했습니다. 3살 때 모습을 바탕으로 11살 모습을 추정한 그림이었습니다. 몽타주 속 민수는 의외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영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민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민수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컴퓨터를 배워서 인터넷으로 민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아동 관련 사이트에 민수의 사진과 정보를 올렸습니다. 혹시 1984년생 박민수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1987년 대구 놀이공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모두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자신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30대였던 그녀는 어느새 40대가 되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돌아와도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민수 실종 23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53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재혼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새아바지가 있으면 어색해 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제 정말 포기하라는 말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영희야, 민수도 이제 26살이야. 설령 살아있다 해도 너를 찾을 생각이 있다면 진작 찾았을 거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새 인생을 생각해봐. 2015년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희 씨는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경찰서에 DNA 샘플을 제출하고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이제라도 민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30년 가까이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영희 씨도 식당 일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민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희 씨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정말 민수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영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대구를 떠나 서울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민수는 하늘에서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서울에서 영희 씨는 작은 분식점을 차렸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지만 여전히 민수 생각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4일 민수의 49번째 생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66세가 된 그녀는 이제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신림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면서 복잡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희 씨 아니세요? 영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것은 39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영인데 누구시죠?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기꾼이거나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1987년에 아들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영희 씨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말, 혹시 민수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설마... 저는 36년 전에 대구 놀이공원에서 누군가에게 데려와진 아이입니다. 정민이라고 소개한 그 남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어머니가 찾고 계시는 그 아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6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당신이 정말 우리 민수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놀이공원에서 엄마와 헤어진 것, 회전목마를 탔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민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헛된 희망일까요? 당신 오른쪽 볼에 점이 있나요?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쪽 볼을 만졌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죠? 그 순간 영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36년간 찾아 헤맨 아들 민수라는 것을. 민수야, 정말 우리 민수구나.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하철 안에 다른 승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쳐다봤지만 두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3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가 맞나요? 정민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36년간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분들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당신을 키워준 그분들에게 고마워해야지. 우리 민수를 잘 키워주신 거잖아. 두 사람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36년 만의 재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민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그날 저는 정말로 놀이공원에서 누군가에게 데려가진 게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부부였습니다. 영희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려간 사람들이 미워야 마땅했지만 동시에 민수를 잘 키워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이창호, 어머니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둘 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를 친아들보다도 더 사랑해 주셨어요. 영희 씨는 정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36년 전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부부의 절망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정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아버지 이창호 씨는 대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양어머니 각순자 씨는 10년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부부의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자신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 그날 양아버지가 놀이공원에 갔던 건 원래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양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더 심해져서 양아버지가 급히 병원에 데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는 길에 놀이공원을 지나게 되었고 그때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저를 보신 거예요. 양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순간 뭔가에 홀린 것처럼 차에서 내려서 저에게 다가갔다고 하세요.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당신은 민수는 그때 울고 있었구나. 엄마를 찾으면서. 네, 아마도요. 양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대요. 하지만 저를 안고 있는데 양어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고 해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대요. 정민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양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저도 울음을 그치고 양어머니를 따라 웃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민수를 데려간 거구나. 영희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 부부도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좋은 교육도 받게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어떤 죄책감이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를 데려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요. 특히 제가 자라면서 가끔 엄마를 찾는다고 할 때마다 양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2015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신 거예요. 영희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8년 전부터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부모님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네, 36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진짜 어머니가 저를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양어머니도 생각해야 했고요. 양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영희 씨는 정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기뻐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를 찾게 된 거예요? 영희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연히 어머니가 올리신 글을 보게 됐어요. 실종아동 관련 카페에 올리신 글이었는데 사진과 특징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 일치했어요.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도 자신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리고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서울로 이사 오신 걸 알고 가끔 분식점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직접 다가갈 용기는 없었고요. 그럼 오늘은 어쩌다가, 오늘이 제 생일이잖아요. 39번째 생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걸게 된 거예요. 영희 씨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아니, 이제는 정민이라고 불러야 하는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민수야, 아니, 정민아, 정말 고마워. 엄마를 찾아줘서. 어머니, 저를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민수, 정민?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6년 동안 민수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그리워했지만 이제 그는 이정민이라는 이름으로 36년을 살아온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편한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아요. 그럼 정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저에겐 그 이름이 더 익숙해요. 그날부터 영희 씨와 정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36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컸습니다. 영희 씨에게 정민은 여전히 3살배기 민수였지만 정민에게 영희 씨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영희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 수연이와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들 이름은 민준이고 올해 5살이에요. 영희 씨는 갑자기 손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손자가 있구나. 꼭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정민은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양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세요. 올해 82세이신데 요양원에 계셔요. 치매가 오셨지만 저에 대한 기억은 아직 또렷하세요. 영희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36년간 키워준 그 여성을 만나봐야 할까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양어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양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8월 수원의 한 요양원에서 두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치매가 있었지만 정민을 보면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정민이 왔네. 어디 갔다 이제 와? 영희 씨를 보는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 할머니가 영희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했어요. 영희 씨는 예상과 달리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정민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정민이가 효자예요. 정말 착한 아이로 키웠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도 자신만큼이나 정민을 사랑했다는 것을.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되었지만 36년간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을. 정민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영희 씨가 먼저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너를 낳은 엄마이고 이분은 너를 키운 엄마야. 둘 다 소중한 엄마인 거야. 그날부터 정민은 두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영희 씨를 찾아뵙고 평일에는 요양원의 순자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정민은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영희 씨는 손자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정민을 닮아서 어릴 적 민수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야. 할머니가 아빠를 36년간 찾아 헤맸단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세 영희 씨와 친해졌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희 씨는 36년 전 3살배기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전목마를 타며 웃는 모습, 과자를 좋아하던 모습, 비록 짧은 기억이었지만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정민의 아내 수연이도 영희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효도하겠어요. 2024년 영희 씨는 67세가 되었습니다. 37년 만에 찾은 아들, 새로 생긴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늦은 가정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식점도 정민이 도와줘서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아니 정민아, 엄마가 36년간 너를 찾아 헤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영희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진짜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그리고 양어머니도 어머니를 만나서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하세요. 2024년 7월 15일 정민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어머니, 아내, 아들 모두 함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37년 전 잃어버린 3살배기는 이제 40살의 든든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정민아. 영희 씨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7년간 계속되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었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모성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엄마를 기억하고 찾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현재 영희 씨는 정민 가족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손자 민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회전목마를 타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놀이공원 가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아빠 어렸을 때 못해준 것들 다 해줄게. 영희 씨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37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